네, 이번에는 그 재정거래를 좀 알아볼 텐데요.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주식 선물이 있죠. 예,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를 맞이하는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주식 현물이 있고 이 두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. 예, 그 차이를 취하는 재정거래. 우리가 이제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그런 식이죠. 예, 선물과 지수의 차이를 이용하는. 근데 그들이 하는 거는 그 현물 바스켓,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동시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고, 개인은 그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개별 종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, 예를 들면은 여기 하나생명 선물은 뭐 현재가가 2,420원, 현물은 2,385. 근데 사실 실제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기에는 지금 현재가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여기잖아요. 네, 여기. 그래서 요거는 뭐 해봐야 큰 차이가 없을 거고, 포스코홀딩스는 여기다 매도하고, 이건 오히려 현물이 더 높죠. 네, 이런 경우가 조금 더 쉽지 않을 것 같고, 여기도 마찬가지죠. 근데 사실 이게 선물이 굉장히 높고 현물이 낮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. 가끔 하나씩 나오고, 대부분의 선물 종목들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. 가끔 뭐 제 경험상 안랩, 이런 게 가끔,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많고, 뭐 시젠, 좀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들에서 이런 걸 취할 수가 있는데, 지금 다 현물이 더 높네요. 선물보다. 그러니까 선물이 높고 현물이 낮아야 가능한 게 이 재정거래인데, 이게 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한두 종목씩 좀 튀어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. 근데 여기 어떤 위험이 있냐면, 그 현물이 높을 때는 이제 그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반대로 매수해야 되잖아요. 근데 현물은 우리가 매도 플레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, 대주거래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그 공매도처럼 개인은 공매도가 지금 안 되니까 이거 대주거래라는 걸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랩을 한번 볼까요? 72,600원에 매도를 하고 72,3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300원 정도의 무위험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, 주당. 그래서 이제 그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. 대주 가는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안랩을 쳐보니까 지금 18주밖에 안 빌려주는, 이게 문제예요. 워낙 수량도 적고 그 얼마 안 되는 수량도 다 이제 발 빠른 사람들, 손 빠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문제입니다. 이거는 이제 일반 매매가 아니라 신용 매매로, 여기 뭐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. 뭐 유통대주 신규 이렇게 해서 지금 18개밖에 가능하지 않죠. 그래서 18개를 만약에 여기다 매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18개를, 이거는 근데 한 계약당 10주기 때문에 여기다 18개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. 10개, 그러니까 한 계약이면 10개, 두 개 하면 20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의 단위에서 또 끊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개밖에 못 하는 거죠. 18개 있다 하더라도. 그런 단점들이 있고, 근데 이제 뭐 이게 가끔 한두 종목씩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. 저는 이거 항상 켜놓고 이렇게 괴리율 순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는데, 괴리율이 뭐 콘텐고든지, 아니 콘텐고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,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급격하게 벌어진 것들을 취하긴 합니다만, 여기 KB금융은 비싸고 여기 선물은 싸니까 와, 이거 재정거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지만, 얘는 또 중간 배당 같은 게 껴있으면 현물이 높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긴 날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어요.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, 배당이 껴있으면.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
재정거래를 해야겠죠. 그러니까 정말 잘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게 무위험이거든요. 위험이 없어요. 자동으로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종목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. 그리고 수수료 빼고 뭐 이러면 남는 것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개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죠. 근데 이제 뭐 이런 재정거래가 있다는 거, 다른 경우에 재정거래도 많습니다만 뭐 ETF를 활용한 것도 많고 많은데 쉽진 않아요. 좀 직관적인 건 그나마 주식 선물하고 주식을 이용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하여간 이 코인에서도 그런 재정 거래들이 제법 일어나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낮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 머지 때문에 지갑이 닫혀 있는 상황 때문에 좀 벌어지는 것들인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죠.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인프레임이라는 토큰을 업비트에서 사면 8.3원인데 바이낸스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11.3원에 거래된다. 이거는 명확한 재정거래의 어떤 저기가 되잖아요. 재정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. 그리고 여기 딱 26%나 먹을 수 있는. 근데 이제 보통 재정거래를 코인에서는 보따리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거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판다. 그래서 그 차익을 취한다 이런 건데 지갑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또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는 또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동시에 자금을 넣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매도, 국내 거래소에서는 매수, 개수를 똑같이 해서 그러면 이 프리미엄, 베이시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만큼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.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메인프레임을 국내 업비트에 살 거예요. 지금 여기 보시면 메인프레임 8.32원 샀다 이거예요. 100개를 샀다. 100개를 샀 832원이네요. 만 개를 샀다. 만 개를 사면 83,200원에 사게 되는 거죠.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. 지금 메인 프레임이 0.8189니까 이게 환율이 지금 1,400원 정도 되니까 꽤 차이가 나는 거죠.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. 근데 문제는 이걸 매도할 수 있느냐, 선물이 있느냐. 지금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 선물이 없습니다. 현물밖에 없는데 뭐 바이낸스 거래소나 뭐 맥시, 게이트 뭐 이 MFT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거래소에서는 마진 거래라고 해서 아까 그 주식에서의 이 대주 거래처럼 엄밀히 얘기하면 코인을 빌려준다고 봐야겠죠. 대출을 받아서 코인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서 되갚는 대주 거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매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. 숏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무위험으로 26%. 근데 뭐 두 군데 다 돈을 넣었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13%겠죠. 뭐 약간 무위험으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데 그럴 거였으면 다 했겠죠, 사람들이. 뭐가 문제냐면 일단 빌릴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.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손 빠른 사람들이 이미 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주거래도 그렇지만 여기도 손 빠른 사람들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물량이 일단 없어요. 그러면 이거는 뭐 프리미엄이 이렇게 되는 걸 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. 조금 빠른 사람이 만약에 잡았다. 그럼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담보금이 청산을 당합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수익이니까 여기 매수 잡은 게 수익이니까 괜찮지 않냐 하겠지만
만약에 이걸 청산시키고 다시 내려오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. 자고 있느라고. 그러는 순간 얘는 청산되고 얘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확률이 적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는 게 맞지 않나. 오버나이트 하는 거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. 예. 그런 거고 문제는 이게 27%에서 30% 40%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밤을 샐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할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긴 합니다. 예. 리스크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경우다. 반대로 국내가 더 비싸다. 보통은 이렇거든요.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숏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아쉬운 대로 가야 되는 거겠죠. 만약에 메인 프레임이 마이너스 27%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다. 그럼 그만큼 차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이걸 숏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. 지금은 물량이 없고. 근데 지금 여기 펀디엑스라는 종목 있잖아요. 11% 정도 되는데 국내에선 814, 해외에선 923이에요. 그러면 923에 숏을 치고 813에 개수를 똑같이 해서 매수를 한다면 요 프리미엄이 제로가 된다면은 그만큼 수익이 되겠죠. 근데 이게 프리미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. 근데 어쨌든 얘는 펀디엑스는 물량이 없진 않습니다. 얘는 숏 선물을 잡을 수가 있어요. FTX라는 거래소인데.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또 여기 파란 선이 현물이거든요. 여기서 보여지는 프리미엄은 현물과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또 이 선물 그러면 약간 또 깎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12%가 아니라 선물하고 한다면 10%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10%가 어딥니까? 그래서 이걸 매도를 숏 포지션을 잡고 이건 선물이니까 무조건 잡을 수 있죠. 물량 부담 없이. 그리고 네, 이렇게 국내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프리미엄을 취할 수 있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27%, 12% 언젠가는 이 괴리가 없어지긴 하겠지만은 더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. 예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디엑스가 급등을 하면 펀디엑스가 만약에 쫙 올라가서 이거를 만약에 레버리지를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급등해서 청산당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숏은 항상 그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현물 매수하는 거는 제로가 돼야 청산이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함과 동시에 얘도 청산하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시기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이거보다 더 낮다면 오히려 손실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오버나이트를 해서 자는 사이에 내 거 여기 선물만 청산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얘는 내려온다면은 이 프리미엄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벌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장중 데이 트레이딩으로 위험성이 좀 덜하지 않나 싶긴 한데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요. 뭐 어쨌든 비트코인 가지고 이 재정거래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은 뭐 레버리지를 낮게 하면 청산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. 뭐 2배, 3배 이렇게 레버리지 잡으면은 3, 40%안 오르는 이상 청산 가능성이 낮으니까 이걸로는 많이들 하십니다. 예. 보따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해외에서는 숏을 치고 국내에서는 이제 현물을 매수하는 개수를 똑같이 해서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더 올라가면 매도하는 여기 보시면 이게 김프가라는 사이트입니다. 김치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차트도 있어요.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죠. 이렇게 그래서 프리미엄이 낮을 때 잡아서 프리미엄이 높을 때 파는 게 좋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 잡았다. 프리미엄이 낮을 때 해외에서 숏 국내에서 현물 매수했는데 몇 달을 기다려도
수익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. 계속 횡보하니까. 뭐 그런 어떤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. 그래서 이걸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을 때는 계속 사서 여기다 보내고 사서 보내고,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막 팔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예,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고, 아주 예전에 한 4, 5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, 요새는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고액을 하기에는 해외 거래소가 좀 못 믿겠다, 뭐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고, 가끔 이렇게 역프라고 하죠. 프리미엄이 낮게 뜨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, 이럴 때 잽싸게 잡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팔면 거의 무위험인 상태에서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이 없진 않지만 굉장히 적죠. 그런 상태에서 차익을 취할 수 있고,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연습 삼아 소액으로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, 뭐 약간 국내 거래소하고, 국내 이 저 선물하고 현물 괴리를 이용한 재정거래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그 외에도 재정거래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쉽게 접근하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다른 재정거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